에드워들이 와 1차부터 6차까지를 이으면 코스가 된다. 에피타이저부터 전체 요리, 메인 육류, 그리고 중간에 탄수화물 나오고, 그리고 다시 2차 육류,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와, 보법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 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용두 3위로 끝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결승전 직전 미션이 무한요리지용 진짜 와 셰프들의 영혼을 쥐어짜서 바닥까지 긁어내는 그러한 미션을 줘가지고 마지막 11화 12화는 좋은 결말, 깔끔한 결말로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볼게요. 요리에 대한 거는 셰프님들이 이제 직접 유튜브 영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요리에 대한 거를 뭐 자세히 푸는 거는 좀 웃긴 것 같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만한 생각들, 또 제가 들었던 생각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직전 요리 때 이제 봉골레 마늘 빠뜨리고 안타깝게 1점 차이로 떨어진 최현석 셰프님이 두부 요리가 딱 시작이 됐을 때 평소에 하시던 거를 했어요. 마파두부 밀라네제라고 중화 요리랑 이탈리안 요리랑 섞는 거를 하셨는데, 근데 중화 요리랑 이탈리안 섞는 게 지금 중앙감속기에서 하고 계시는 요리잖아요. 중앙감속기에서 뭐 양갈비랑 이탈리안 섞고 이런 것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하셨는데 한 번에 떨어지셨습니다. 이거는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두부가 이 요리에서 빠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떨어뜨릴 때 안성재 셰프가 최현석 요리 먹으면서 으아 막 이러는 거 짤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이런 거 보면서 참 직전까지 최현석 셰프가 너무 똑똑하리만치 미션 파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레스토랑 미션도 그렇고 팀전 미션도 그렇고 다 제작진 머리 위에서 영리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순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인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인간미 이런 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야, 두부 가지고 요리가 지금 27개의 두부 디쉬가 나온 건데, 안성재 셰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두부는 어렵다. 왜냐면 두부 자체가 공정이 들어가서 콩을 원재료를 삶고 갈아내고 첨가제를 넣어서 간수를 넣어서 물기를 짜내서 고정한 일종의 완성된 요리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인데, 근데 그래도 그거를 해내는 게 바로 셰프들이었다. 또 이모카세 1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일 별거 없는 요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식탁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요리들. 두부만두, 두부찌개, 두부 쑥갓무침 3개나 하셨어요. 저는 두부만두 처음에 딱 나왔을 때도 너무 접근이 평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활용도랑 창의성이랑 완성도를 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두부 요리여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가끔 인간들이 너무 창의성에 목매여가지고 본질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 보면 창의적이지 않으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하는 걸 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창의적이고 멋있는 걸 해야지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모카세를 보면서 두부만두, 두부찌개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요리인데 그 안에 완벽한 간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사실상 이분이 100명 중에 탑 6까지 가신 거죠. 심지어 최현석 셰프랑 정지선 셰프보다 더 늦게 탈락을 했어요. 본질만 중요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막 뒤처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본질적인 거에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막 화려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않나? 이거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 근데 세상이 막 얘기를 하잖아. 창의적이어야 돼. 새로워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이러는데 정작 여기에 속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모카세 1호를 보면서 했습니다. 장호준 셰프 드디어 오디오만 채우는 걸 넘어서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하는지. 시작부터 간모도키 안각해 뭐 두부 다진 걸로 튀겨가지고 앙소스를 만들어내시고 그라탕을 만들어내시고 피스타치오로 시라아에라는 걸 만들어내시고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첫 번째 1차 때는 장호준 셰프랑 에드워드 리 셰프 거는 먹어보고 두 심사위원 다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백수저의 클래스를 보여주시고 떨어지시면서도 나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어서 가겠습니다라고 예능적인 터치를 하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한테 되게 애정이 많이 갔어요. 마셰코 나왔을 때부터 시작부터 우승 후보라고 했었는데 되게 어이없는 데서 떨어지셨거든요. 뭐 밀가루 반죽을 통으로 해가지고 국수를 썰어서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반죽해서 조금씩 써는 걸로 이제 편법이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뭐 사람들이 그때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근데 보면서 저게 그렇게 욕먹을 거였나? 나 같아도 저렇게 안 했으려나? 왜냐면 그때 제 기억에는 룰 설명이 그렇게 철저하게 되지가 않았어가지고 저게 그렇게 잘못한 거였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몇몇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너무 욕설도 많이 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고 감정 솔직히 표출하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뭐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봤기는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유독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뭐 외국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너무 약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예의라는 게 있으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좀 욕 좀 하고 이런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욕했다고 욕먹고 튄다고 욕먹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 모습이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남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래서 두부 미션에서도 참 응원 많이 했습니다. 그래 탑3까지 하시면서 본능적으로 맛있는 거를 잘 찾아내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 아게다시도 할 때는 거의 체력이 다 떨어지셔서 탈락한 것 같은데 정말 응원 많이 했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 진짜 좋아요. 나중에 디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스타 미친 요리 기계 요리 머신 처음에 두부 보고 걱정하는 척 하지만 나 프렌치만 하는 거 아니야? 나 다 잘해. 샐러드, 멘보샤, 우럭 두부찌개, 프렌치 테크닉 마파두부, 감태두부 비빔국수. 두부 멘보샤 보면서 저도 두부가 저게 익나? 안 익지 않나? 저거 생각했는데 익는 거랑 상관없이 간을 다 베게 해서 딱 이기고 우럭 두부찌개 밥을 냈다. 밥을 같이 냈다. 실수하지 않는다. 찌개는 밥이랑 먹어야 된다. 하고 딱 내고. 프렌치 테크닉 마파두부도 마파두부를 한번 비틀어가지고 그걸 한 디쉬 위에 올리는 굉장히 세련된 접근이죠. 그 한식 기반 파인다이닝이나 뭐 어느 나라 기반 파인다이닝이나 많이 바꾸는 게 이런 식이잖아요. 원래 요리의 형태를 바꿔서 디쉬 위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하고 밤태두부 비빔국수 뭐 감태랑 두부 생각만 해도 이거는 고급진 맛이 날 것 같은 멕시칸 두부에서 떨어졌는데 맛은 정말 괜찮고 완성도도 괜찮다고 안성재는 밀려고 하는 듯 했으나 근데 사실상 이 테크닉 이 마파두부 만들 때의 테크닉과 거의 비슷했다. 오래 튀겨내서 두부의 수분을 날리고 식감을 살리는 트리플 스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야 저분 요리 저렇게 하면 미슐랭 금방 받겠다. 내년 내후년에는 받겠다. 트리드를 그 전에 가봤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아저씨 에드워드리 1차부터 6차까지를 이으면 코스가 된다. 에피타이저부터 전체 요리, 메인 육류, 그리고 중간에 탄수화물 나오고 그리고 다시 2차 육류,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보법이 달랐죠. 보법이 달랐어요. 처음에 보고 어렵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전혀 뭐 어려워하시는 거 없이 진짜 너무 멋있었다. 일단 이분은 두부의 맛, 두부의 식감, 그리고 제가 처음 감탄한 건 훈제두부와 오리고기. 훈제두부와 오리고기 처음에 DC 사진만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좀 쉽게 가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두부 자체를 훈연해서 거기에 향을 입힌다는 생각은 뭔가 그 재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두부에 향을 입혀버리고, 그때 이제 두부블록 고추장 파스타는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하는 그 그라나 파다노 치즈 콩으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파스타 비비는 식으로 고추장 파스타를 만들어서 두부 블록에다 넣어가지고 두부랑 곁들여서 비벼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야,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차가 미쳤었죠, 진짜. 켄터키 프라이드 두부. 분명히 닭 통째로 잘라서 굽는 거 보고 육수 낸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닭기름이었어. 두부를 튀겨서 닭기름을 소스 안에 넣어서 향을 입히는 거죠. 요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향을 가두는 데는 기름이거든요. 향은 기름에 녹아요. 그러니까 닭 기름에는 사실상 닭의 모든 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영향을 세게 끼치는 건 후각이에요. 실제로 코를 막고 먹으면 사과랑 양파도 구분하기가 힘든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두부 위에 닭 기름 안에는 향만 있는 게 아니라 풍미까지도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속이는 게 아니라 두부는 기름에를 잘 붙여서 구우면 굉장히 맛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설득력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의 느낌이 나는 두부 튀김을 만들었다. 접근 자체가 다른 분들은 봤을 때는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하나 위에서 두부를 보고 있는 느낌?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유자두부 크림 브릴레 할 때도 두부의 가장 안쪽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커스터드 크림처럼 해서 유자두부 크림 브릴레, 야, 이걸 만들어내신 게 너무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요리 대회 미션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이 좋다는 거는 사실 미션만 좋아서는 안 되고 이거를 결국에 참가자들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능이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리얼 서바이벌이 제작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냈어도 이거를 참가자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예능의 맛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셰프들이 누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물론 셰프들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미션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시간초가 아무도 없이 끝까지 쫙 가는 걸 보고 심지어 에드워드린 그 안에서 코스 요리를 만들어내는 미친 능력치를 보여주면서 제작진이 판을 벌였고 그 위에서 셰프들이 완성시켰다. 진짜 훌륭한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리는 당당히 결승 진출권을 확보했고 이제 결승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준결승이 너무 훌륭해져 버리면 결승이 좀 떨어지잖아요. 결승이 좀 임팩트가 떨어지잖아. 왜냐면 준결승 1차 요리가 인생을 요리하라는데 사실 인생을 요리하라랑 결승전 주제가 이름을 건 요리인데 말장난이지.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드워드리의 나머지 떡볶이 디저트를 인생을 요리하라에 나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주제였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대형 미션, 무한요리지옥 같은 거는 세팅할 것도 엄청 많을 것이고 팬트리 세팅도 두부 요리 양에 맞춰서 재료랑도 다 집어넣어 놔야 되고 하니까 아마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1화에서 12화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준결승이었는데 결승은 사실상 30분 정도의 요리 하나로 끝났으니까 좀 아쉽게 됐죠. 근데 거기서도 참 두 셰프 다 빛이 났다. 특히나 에드워들이 진짜 떡볶이로 디저트를 만든다는 접근도 엄청났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한국 이름은 이균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식을 보는 시선으로 요리를 풀어낸 거를 딱 설명을 하는데 한국 음식은 양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떡볶이가 두세 개가 남는데 그게 정이고 배려였다. 나한테 한식은 그렇다. 진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마음 자체가 되게 달콤한 따뜻한 마음이라서 그걸 디저트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떡볶이 디저트. 이분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하지? 비빔인간도 그렇고 하고 보니까 영문학 전공이셨더라고요. 영문학 전공이고 그리고 지금도 소개될 때 요리사인과 동시에 요리 작가로 소개가 되시더라고요. 쓴 책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야. 결국 작가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현상만 볼 때 작가는
앞 뒤에 컨텍스트를 연결시켜서 한 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작가잖아요. 이런 작가적 역량은 어떠한 직업에도 추가가 되면 좋은 건데, 이 작가적 역량이 요리와 합쳐졌을 때 정말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죠. 이균을 밝히면서. 그리고 막걸리를 내면서도 에드워드리는 위스키 먹지만 이균은 막걸리 먹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시인이셔요. 비빔밥 요리 내셨을 때였나? 그때도 걸어가다 보면 뒤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잘못된 게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스타성이 있으시다, 멋있다 생각을 했고, 권성준 셰프는 이름을 권성준 셰프로 까면서 양의 심장과 야생버섯을 곁들인 피스타치오 양갈비를 했는데, 메인 디쉬를 했죠. 여기는 양갈비를 구워서 바롤로 와인을 소스를 만들어서 모래버섯 튀김과 양 심장이 들어간 라비올라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파스타를 했는데, 두 분 다 엄청났지만 결국 디쉬로서의 완성된 도는 나폴리 마피아가 거의 혼을 갈아서 만들었나 봐요. 안성재 셰프가 먹어보고 최근에 먹은 양고기 디쉬 중에 제일 맛있었다라고 했던 걸 봐서는 그냥 쿠킹 자체가 완벽했던 거겠죠. 그리고 만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맛을 올리고 튀김과 양고기로 가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디쉬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딱 뽑힌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분 다 엄청 대단하죠. 저는 나폴리 마피아 되게 응원하고 있었으니까 멋있다, 우승 축하드린다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우승자는 에드워드리다 이런 말도 많이 돌아요. 에드워드리 셰프 멋있는 거 당연히 최고고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 같아 보이는데, 아 근데 이거를 왜 에드워드리를 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냐고. 너무 못난 사람들. 왜 이거를 하면서 나폴리 마피아를 왜 또 깎아내려요? 1차 때 1등에서 무한 요리 미션을 넘어간 게 뭐 나폴리 마피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해서 넘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뭐 꿀 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못난 마음이다. 너무 열등감에 찌들은 마음이다. 왜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없고 온전히 존경해 주지 못하지? 왜 꼭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축하하지? 누군가 성취한 거를 좀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없는 건가? 누군가가 보여준 멋있음을 온전히 멋있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 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끝까지 보면서 아 훌륭한 예능이 나왔다. 트리플 백이래. 피지컬 백보다는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예능이었고 정말 괜찮은 기획을 했다. 중간에 비록 레스토랑 미션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예능이라는 기획 속에서 1화부터 12화까지 이걸 완벽하게 정말 드라마나 영화처럼 짜내는 게 어쩌면 명작 예능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작 서바이벌. 왜 너무 리얼이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는 100억 가지고 이거 만들었는데 개꿀이었다. 진짜 개꿀이었죠. 이걸로 이제 이 IP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할 거고, 뭐 드라마는 한 편 만드는데 200억씩 든다는데 흑백요리사 100억 가지고 12화를 뽑아내서 글로벌 1위를 먹었으니 넷플릭스도 좋고 스튜디오 슬램도 좋고 셰프들도 좋고 요식업도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서 되게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작정하고 가는 길에 끝까지 가야겠다. 요리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가장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이잖아요. 미식이라는 것.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게 맛있다, 맛없다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잖아. 근데 그 본능 속에 예술을 집어넣은 게 바로 음식이니까 음식이라는 게 주는 매력도가 너무나 큰 거죠. 사실 요식업이라는 거는 돈 벌 수 있는 요리는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음식으로 예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들어가는 품과 시간과 노동력과 여기가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시간을 갈아넣으면서 대단한 파인다이닝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팔을 썰고 야채를 다이스 치고 소스를 열 몇 시간을 졸이는 그러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접시가 사라지는 거는 순식간이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담아놔도 15분 만에 먹어서 사라지는 게 요리잖아. 근데 요리라는 게 그래서 또 아름답기도 한 거죠.
사라지는, 너무나 공들인 이 음식도 결국엔 먹어서 맛으로서 변화돼서 넘어가는,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막 맡고 입으로 느끼고 어쩌면 또 청각으로 씹히는 소리까지도 하는, 오감이 들어가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고 싶어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뛰어든 모든 요리사들에게 참 존경스럽고 직업의식이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세상이 엄청 좋아지기 위해서 엄청난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막 내 사재를 다 털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들여서 막 오지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전 이런 것들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에 대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망가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정말 세상이 좋아지려면 삶을 털어넣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삶을 넣어서 솔직하게 요리하는, 내가 만든 요리를 내 가족도, 내 아이도, 내 부모도 같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양심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건강한 의도를 전해주고 싶다.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진 요리사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온 직업에 다 꽉 차 있으면 저는 세상이 그땐 좀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든 교육을 하든 엔터테인먼트를 만들든 뭘 하든 자신의 프로의식과 직업정신 안에서 충실히 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정말 칭송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에드워드 리 셰프가 너무 잘 보여줬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니까 처음에는 맛이었잖아요. 맛. 결국에는 1차 80명에서 22명 줄일 때도 그렇고 1대1 때도 이제 맛만 보겠다 했잖아요. 눈 가리고 먹는 것도 맛이었고, 그 뒤에 재료의 방에서 팀전. 요식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팀으로 돌아가는 거다. 편의점은 PPL을 위해서 넣었다 치고, 통합 레스토랑 미션은 이 미션의 설계는 아쉽지만 의도는 알겠어요. 요식업이라는 게 예술을 함과 동시에 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팔아야 되는 거잖아. 음식 맛으로만 요리사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팔아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무한요리 지옥에선 정말 끝까지 당신을 쥐어짰을 때 어디까지 요리가 나올 수 있는가? 정말 요리에 몰입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미션.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여준 것 같아요. 요리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솔직히 결말이 잘 끝나서 이렇게 잘 해석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한 예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흑백요리사 덕분에 저도 구독자가 많이 늘고 또 많은 분들 만나게 되어가지고 참 반가웠고, 앞으로도 저는 이 예능 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보여줄 만한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이었습니다. 그러면 빠이.